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치부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후 2시부터 정확히 생방송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제 옆에 있는 우리 조카 손주께서 어떤 발성 연습에 심취해 계셔서 도저히 방송할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늦은 시간 2시 14분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듀엣으로 보내드리는 듀엣으로 보내드리는 기리의 시사수다방. 제가 사실은 이제 눈썹 그리는 거 준비해 왔습니다. 눈썹을 분명히 그릴 수 있는데 만만한 할머니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족장님의 상봉이기 때문에 저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기리의 시사수다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뒤에 우리 조카가 자고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망치부입니다. 오늘 화면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망치부인이 그 조카 손주와 함께 보내드리는 기리의 시사수다방 시청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치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치부. 방송 잘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께 요즘에 망치부인은 홀딱 홀린 그래서 어떤 건빵이 저한테 협박 메일을 보냈어요. 요즘에 망치부인이 그 족장한테 홀딱 홀려가지고 박근혜에 대한 그 어떤 분노와 적개심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방송이 좀 더 날카롭지 못하다. 이런 협박 메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족장님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분노가 사라져. 그저 우리 조카의 이 빠는 소리, 자기 이불을 빨면서 조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감히 누가 분노할 수 있겠어. 그지요. 서준이 할머니 좋지요. 아유, 망치할미. 아유 좋아. 그래요. 아유 좋아. 망치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사수다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추천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시사수다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족장님이 이런 눈빛으로 크게 바라보고 있으면 자, 손 흔들어봐.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아이 부끄러워. 안녕하세요. 일단 턱 밑에 바람 좀 넣고. 또 우리 족장님의 턱 밑에 바람을 좀 많이 쏘여줘야 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시사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머릿속이 하얗게 우리 조카 손주님 덕분에 그래도 이제 오늘 제가 딱 2시에 생방송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저기 누가 있어요? 서준이가 있네요. 나끔 서준이 기분 좋아요? 아이 좋아.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원래 기리의
기뒤에 시사수다방을 하기로 했는데 예.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셔가지고 족장님 노래하시는데 방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네, 제가 이제 우리 월요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방송을 하면서 좀 필요한 게 있다. 예, 뭐가 필요하냐 하면,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이 싸가지 없는 북한에서, 싸가지 없는 북한 뚱땡이 김정은이가, 이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라고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남한 정부에 증거를 내놔라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이 북한 뚱땡이의 그 주둥이를 확 막아버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실 증거 없이 그런 발표를 할 국방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북한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혹시 저기 뉴스에 그 증거가 공개됐나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네. 그래. We are the world. I love you. 제가 이제 늦둥이 고마워. 늦둥이를 봐줘서 고마운데 손주야. 이쪽은 손주, 나 할머니, 망치 할머니. 손주. 할머니 좋아? 망치 할머니 좋아? 좋답니다. 네, 자, 악수. 자, 손에다 뽀뽀. 자, 우리 조카예요. 네. 네, 다 알아들어요. 아우. 자, 뽀뽀는 한 번만 하는 거죠? 먹으면 안 돼요. 으짜. 으짜, 아우짜. 아우짜.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지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주장한 지뢰, 북한 지뢰 증거가 좀 제출됐습니까? 일단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사는 거 아니지? 그래. 자, 그래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이 이것은 남한의 날조 조작이다. 자기네들이 안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때 당당하게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가족 행사를 왔는데 어저께 기다려봐도 북한 지뢰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죠? 어제 오늘 북한 지뢰 얘기가 없어. 그죠?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 애기한테 눈이 가죠. 나도 그래요. 네. 아니 갑자기 어제 오늘 북한 지뢰 뉴스가 사라졌어요. 그죠? 그 말 맞아 드려요. 예. 이게 어제 오늘 내가 북한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당당히 요구를 하고 왔는데 왜 뉴스가 사라졌지? 그죠? 뉴스가 싹 사라졌어.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윤덕훈가 무슨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이 자식의 취업 청탁을 했다. 그 얘기가 막 대대적으로 나오더니 오늘은 웬일로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여의도 갑질 이렇게 바뀌었어. 여의도 갑질 웬일이지? 그거 들어보니까 세정연에서 그러니까 새누리에서도 자녀의 취업 청탁을 한 사건, 아니 취업 청탁이 아니라 취업을 시켰더만, 제도를 바꿔서 취업을 시켰어. 그 얘기가 뜨니까 여의도 갑질
아니 세정연은 청탁만 해도 세정연 무슨 의원이 그 청탁을 우리 지금 족장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세태에 이 언론의 이 편협한 이 편파 보도 세태에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족장님께서.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죠? 예. 아유 이런 있을 수 없는 그치? 아 정말 어이가 없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혼을 내줘야 되겠지. 네. 좌우지간. 그래서 이게 월요일까지는 세정연의 뭐 윤 머시기 의원이 뭐 자녀 취업 청탁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뭐 야당 의원을 비난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더니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여의도 갑질 이렇게 나와. 아유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아니 새누리당에서도 그랬다. 그럼 새누리당 어떤 의원이 그랬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족장님? 그죠? 아, 안 되겠다, 오늘. 오늘 방송이 안 돼. 네. 원래 우리 계획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족장님 주무실 시간인데, 이 굉장히 여러 같은 참여를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하여튼, 좌우지간, 예, 좌우지간 이제 그 이야기, 네. 그 다음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 지뢰 폭발 그 얘기 뉴스가 사라진 이유가 있어. 뭔지 알아요? 월요일 아침에 어떤 뉴스가 아니야 어제 아침이야. 화요일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그 우리 국방부의 주장이 수목이 우거져서 북한군이 와서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에 대한 증거 영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 분명히 들었죠. 지난주에. 아니야 지난주 월요일에 그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그게 거짓말이라기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정부에서 그 이 지뢰 폭발 지점으로부터 2km 지점에 2,800만 원이 아니라 잘 들어요. 2,800억을 들인 최첨단 장비를 설치했다는 거야. 그 이제 그 휴전선 일대에 그러니까 그 DMZ 내부에 그 얘기 뉴스 좀 찾아봐봐요. 지금 뉴스 좀 찾아봐봐. 2,800억을 들여서 우리 족장님 놀랐어요. 2,800억을 들여서 소위 그 DMZ 지대 일대의 DMZ 일대에 그를 최첨단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다. 그 얘기 어저께 나왔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죠? 예. 그 얘기 어제 나왔어요. 그 어저께 뉴스 나온 거 들었어요? 예. 2,800억이에요. 2,800억. 예, 2,800억을 들여서 그 DMZ 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가슴이 떨려 두근두근. 예. 맞죠? 2,800억 맞죠? 예. 그 2,800억을 들여서 그 DMZ에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최첨단 영상 장비를 다 설치했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을 들여서 설치한 그 영상 장비들이 이번에 무슨 기능을 했는가.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방산비리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쵸? 지금 그 2,800억 맞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하나의 방산비리인 거야. 그래서 지뢰 뉴스가 싹 사라진 거예요. 어제 아침에 그 나왔는데 어제 아침에 그 2,800억을 들여서 DMZ 일대에 그 최첨단 영상 장비를 그 영상 방어 시스템을 설치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던 거다. 그러면 도대체 그 2,800억을 들여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래서 이게 제2의 또 하나의 방산비리예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는 오늘쯤 나왔을 줄 알았어. 예, 지금 뉴스. 군 2,700억이네. 2,800억이 아니라 2,700억을 투입. 최신 TOD 배치하고도 북 지뢰 매설 몰랐다. 이 중앙일보도는 2,700억이라 어저께 이미 저기에서 나왔었어요. CBS에서.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인근에 군 당국이 2017년까지 뭐 설치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2,800억을 투입해서 최신 TOD를 배치했다는 거야. 그런데 방구 끼셨나봐요. 예, 우리 조카 손주가 방구를 탁 끼시고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2,800억짜리 방산비리하고 연결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뉴스가 사라졌어. 지뢰 뉴스가 싹 사라지고, 그리고 이 무슨 세정연 의원이 무슨 그 자녀의 취업을 의뢰했다고, 청탁했다고. 자녀의 그 취업을 청탁했다고 그거를 막 문제 삼고 뉴스를 내보내더니 우리 조카의 발꼬락 할머니 최고, 엄지발가락을 탁 들고 할머니 최고로 외치고 있는 우리 조카 손주의 발가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방송이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 이 조카 손주랑 같이 나 59번이 나오면 구해줘. 제가 요즘에 이 정신이력이 약간 나가 있는 이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서진아, 라벨 먹고 있는 거야? 라벨이 맛있어? 응? 라벨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벨이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라벨이 있어, 그지? 입안에 들어가는 이 달콤함, 그치?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빵이 나한테 진짜 협박 메일을 보낸 거야. 망치 부인이 변했다. 요즘에 손주한테 홀려가지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무뎌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고, 그냥 다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지. 아휴, 대통령이 좀 무능할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안 되지. 대통령은 무능하면 안 되지. 말이 앞뒤가 연결이 안 돼. 정신이 하닥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제가 뭐라고요? 북풍으로 현재 이슈를 덮으려다가 방산비리로 불꽃이 튕기는 예상치 못한 닥정권. 이들은 방법이 없이 설상가상 정부 야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북한 지뢰 사건을 가지고 뭔가 이제 북풍 공안 통치를 하려고 분위기를 잡았는데 그만 처음에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방부하고 이 통일부하고 너무 안 맞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뻘소리를 한 거 아니야. 지금 지뢰 폭발한 다음날 남북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다가 까였다는 거죠. 중요한 거 까인 거야. 까인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 먹히지도 않은 남북 대화 제의를 왜 했느냐. 그러면서 이 그 청와대 지뢰 폭발 보고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한민구가 뭐라 그랬냐. 국방부 장관이 자기는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했냐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우리 월요일 뉴스였죠. 우리 이제 합참에서 육군 합동참모본부에서
청와대에 밤 10시쯤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치. 밤 10시에 보고를 했는데 도대체 그 보고를 누가 먹고 중간에 해버린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 때도 말이에요. 세월호 때도 수시로 기민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 자료가 나왔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7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하기가 힘든가요? 이런 뻘소리 갖고 온 국민을 경악시켰잖아.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 때도 그 환자가 메르스인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메르스일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환자 측에서 협박을 한 거 아니에요. 정부를. 나 정부에 고위 관료 있다. 그러니까는 간신히 메르스 검사를 해주면서 첫 번째 환자의 메르스 검사를 해주면서 만약에 메르스가 아니면 각오하라고 그러면서 협박하면서 했다가 결국 6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메르스 검사 6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30몇 명의 희생자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메르스 환자 180몇 명은 생존자도요 평생 폐에 그 흔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이미 염증이 한번 일어났던 폐는 호흡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랬지? 이번에 지뢰 사건 때도 마찬가지야. 지뢰가 폭발했고 이거 그날 이미 4일날 알게 된 사건 아닙니까? 분노하고 있어 족장님이. 그지? 4일날 이미 이게 말도 안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5일날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북한에다가 대화를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죠? 정말 서진아 참을 수가 없지. 서진아 저기 청와대에다 메롱메롱 해줘. 그건 안 되겠어? 메롱메롱. 너네들은 정부가 아니야. 메롱메롱. 아니래잖아요 방금. 예. 아직은 또 안 썼어.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와 그리고 지뢰 폭발 사건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 일단 자기네들이 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리고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러면서 핑계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날 분명히 북한의 목함 지뢰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방송을 하고 왔는데 목함 지뢰라는 증거는 안 나왔어. 도리어 2,700억을 들여서 이 청와대 일대 2,700억이면요 여러분 그 거의 3분의 1조 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DMZ 일대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해놓고 뭐 했냐고. 그 돈 다 어디 갔어? 아니야.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소리 질렀어. 우리 조카 손주가 큰 소리 내면 싫어해요. 예. 그 돈 다 어디 갔냐고 울부짖잖아 우리 조카 손주가. 그 돈 다 어쨌니? 네. 너네 그 2,700을 다 어떻게 했니? 목소리를 높여서 물어보고 싶지만 우리 서진이가 너무 놀랄까봐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치? 할머니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자면 어떻게 우리 서진이 놀래게. 그래. 서진아 여기 봐. 응? 서진이 기분이 나빠졌어. 망치 할머니 소리 지르고 막내 할머니가 선글라스 끼고 누워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졌어요. 서진아. 나 물 하나 꺼내줘. 동생. 물 하나 꺼내줘. 할머니를 잘 써말려? 참. 땡큐. 됐어. 너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2,700억에 대한
추가 보도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추가 보도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세상에 어쩌면 지뢰 얘기가 난 아침 라디오 뉴스에서 한 건도 못 들었어. 어이없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 오늘 꼭 다뤄야 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 그 2,700억을 들여서 뭐 했는지 이거 조사해 봐야 돼요. 이거 또 하나의 방산비리야. 또 하나의 방산비리가 틀림없다. 예, 여기 이제 우리 요즘에 망치 부인의 정신을 꼭 빼놓고 있는 조카 손주예요. 예, 우리 조카 손주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낼 수 없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노컷. 예. 박기춘은, 제가 이 박기춘도요, 사실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 중에 성범이 있었잖아요. 예, 성범이 있어가지고 그 성범을 그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저기 새누리당에서 아무 처벌 안 해갖고 얘가 탈당이란 그랬어요. 그러자 언론에서 그 놈을, 예, 그 녀석을 무소속 심학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 새벽에 구속됐죠.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 새벽에 구속된 박기춘 의원에 대해서는 전 새정현 의원 박기춘이라고 그러면서 보도를 하다가 우리가 월요일날 이제 막 쌍욕을 했잖아요. 왜 그따위로 보도하냐 했더니 CBS에서는 박기춘 의원을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라고 보도하더만 오늘 새벽에 그 박기춘 의원이 저기 구속이 됐어요. 월요일날 왜 심학봉이는 무소속 심학봉이라고 그러고 박기춘은 왜 탈당했는데 전 새정현 박기춘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더니 오늘은 박기춘도 무소속으로 나왔어. 무소속 박기춘 법정 구속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예, 이런 박기춘 의원 같은 사람은요 당연히 구속돼야 돼요.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범행을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몇억 원을 받았다고. 몇억 원을 받고 명품 가방도 받고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 되겠죠. 그쵸? 별로 없어요. 관심 없으셔요? 아주 졸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박기춘의 구속은, 박기춘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만 이 박기춘이라는 사람이 이게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란 말이야. 원내대표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이 몇억 원씩 뇌물을 받아 쳐 드시고 그러면 이 자라나는 새싹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박기춘의 문제를, 어머, 저 경치 저거 뭐니? 여기가 사이남이래. 어머. 내려서 진짜 이거 진짜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멋지다. 이야. 이게 저쪽 편이라서 보여줄 수가 없네. 물놀이 한번 보죠. 예. 잘까요 우리? 응? 자, 명수자. 자장. 멋있네. 할머니가 떠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장.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네. 미안합니다. 너무 좋다. 네. 예, 우리 그 조카 손주가 보고 있어서, 예, 이게 지금 평상시 망치 부인의 어투도 안 나오고, 예, 이 평상시 망치 부인의 이 날카롭고 이 우렁찬 고함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서진이는 큰 소리로 웃어도 놀래는 애기 때문에, 예, 어머, 이거 뭐니? 야, 이거 진짜 멋있네. 어머, 이게 뭐야?
예.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길인데, 이야, 이것도 내나 석회암이야? 지금 여기 다 석회암이죠. 우회전.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조카 손주와 함께 보내드리는 망치 부인이 조카 손주와 함께 보내드리는 길 위의 시사수다방 집중할 수도 없고 내용이 연결도 안 되고 나도 지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 뭔가 집중하려고 그러면 우리 속장님께서 고개를 이쪽으로 지그시 돌리시고 이렇게 쪽쪽쪽쪽 이불을 빨고 계시기 때문에 네, 쪽쪽쪽쪽 이불을 빨고 계시기 때문에 들리시나? 방송이 집중이 안 되네, 방송이.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조카 손주라서. 이리로 좀 맞겠지? 저기 아니고. 오늘 우리 서진이 할머니하고 동굴 탐험해 주세요. 동굴 탐험할 때 재밌었어요? 동굴 탐험 재밌었어요? 잠깐만. 재밌었어요? 여기요. 잠깐만. 여기서 응, 동굴 탐험 재밌었지요? 조금만 뒤로 가서 좌회전. 구불구불 올라갔다 내려갔다 재밌었지요? 좌회전.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식해가지고 적절하게 볼 수가 없네. 빠빠빠빠. 그랬지, 우리. 그래서, 좋았지요, 우리 동굴 보면서. 안 돼. 시사 방송 아닌데, 내가 볼 때. 시사가 아닌데. 뭔가 좀 집중하려고 그러면 일단 쳐다보자마, 이쪽을. 진짜. 우리 가족. 예상치 못했던 길이야. 그래서 이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뭐야? 여기 또 뭐가 문제야? 아니. 다수원 이게 아까 말한 그 열매 같은데? 네. 아로니아? 네, 후원해주신. 아로니아라는 게 요즘 뜨는 작물이야. 아, 저게 아로니아구나. 아까 저 지나고. 네. 그래서 이 심학봉, 우리 그 새누리당 심학봉, 전 새누리당 심학봉은 무소속이라고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전 세정연 박기춘은 전 세정연 박기춘이라고 표현하던 언론이 오늘은 어떻게 다 골고루 다 이 발표를 제대로 하든가요? 둘 다 무소속으로 표현을 하든가요? 그러더니만 이제 지금 이제 여의도 갑질 논란이 일어나서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무슨 법무 뭐였지? 그것도 좀 찾아와봐. 새누리당 어떤 의원이 정부의 무슨 법무 뭐 시기에 자기 아들을 변호사로 채용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 규정을 바꿨다는, 그 뉴스 좀 한번. 그게 새누리당 의원이야. 새누리당 의원이 자기 자식을 이미 채용시켰어. 정부에다가 특채를 시켰는데, 특혜 채용을 시켰는데, 이게 물론 자기는 특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자식을 채용시키기 위해서 그 제도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그 직원 채용 규정을 바꾸면서 그 국회의원 아들을 채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뉴스가 엄청 많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월요일 날은 윤우덕이라는 새정연 의원의 그 청탁만 가지고 저기 채용이 된 게 아니라 청탁을 한 거야.
그걸로 그렇게 쌍욕을 했으면 얘는 새누리당 의원은 채용을 시킨 거잖아. 그럼 더 큰 죄 아니야? 그러면 새누리당 김태원이는 자기 자식을 결국 채용을 시켰다 이렇게 비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싹 물타기를 하면서 여의도 갑질 논란,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갑질을 한다고 그러면서 말을 샥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윤우덕이가 새정치연합의 윤우덕은 청탁만 해도 개베이비가 되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새누리당 김태원은 이미 채용을 시켰는데도 채용을 시켰는데도 이거는 그냥 여의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지요? 이렇게 언론이 그렇게 불공정한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치요? 맞아요. 안 된다니까. 시대가 네. 그냥 우리 여기서부터 방송을 그냥 슈퍼 우먼이 돌아왔다, 슈퍼 망치가 돌아왔다로 바꿀까? 응? 망치 어디가 내지는 슈퍼 망치가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조카 손주랑 같이 예능으로 바꿔? 시사는 여기까지만? 잠깐만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 시사는 여러분, 이게 이제 여의도 갑질 이러면서 물타기가 됐는데요. 이 새정치연합은 청탁만 해도 그걸 언론에서 떠들어대고, 새누리당은 이미 작년에 채용이 됐는데 이제까지 보도도 안 된 거야. 내가 화난 건 그 부분이에요. 그죠? 새누리당 의원 자식은 이미 채용된 지 한참 됐어. 그거 찾아봐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냥 청탁만 한 거야. 채용이 된 게 아니라 청탁만 했는데 월요일날 그렇게 때려 죽일 것처럼 쌍욕을 해. 때려 죽일 것처럼 매우 심한 비판을 하던 언론이 이미 작년에 채용이 돼 있는 새누리당 의원 자식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침묵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시다면 안 되죠. 네. 얼굴을 부끄러워서 들 수가 없다. 예, 우리 족장님께서 얼굴을 들 수가 없대요. 부끄러워서. 정부 여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윤우덕 비판하다가 알아냈다는 것이 참 아주 눈뜨고 볼 수가 없다는 이 액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국회의원 자식들의 국회의원 자식의 특혜 채용, 그리고 국회의원 자식에 대한 채용 부탁,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게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는 내 자식도,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을 우리는 학원만 보내, 고등학교 학원만 보내는데 학원만 보내가지고서는 대학 못 간다는 거야. 당연히 과목별 가요도 따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내신을 위해서는 또 내신을 위한 특별한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돈이 어딨냐고. 지금도 학원비 그것도 감당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무한정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한정 사교육비를 낼 수 있는 부모들은 그만큼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런 자녀들에게 뒷바라지 못한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 사실 부모가 뒷바라지 제대로 못해줘도 애들이 막 울며불며 고생해가지고 명문대 나오고, 그래서 취업 원서를 써도 안 돼. 서민의 자식은 안 돼. 택도 없어. 부모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네 자식만 채용해달라고 그렇게 로비질을 하니 어떤 서민의 자식이 취업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도다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안 만드는 게 문제예요. 야당 의원이
야당 의원이 청탁만 하고 여당 의원은 채용을 시켜도 침묵하는 이 언론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이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랬더니 이번에 대기업에서 무슨 뭐 돌아가면서 십만 개인가? 어마어마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지금 막 떼지어서 하고 있어. 그죠? 네, 떼지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59번하고 합류. 그 청년들의 일자리의 맹점이 뭔지 알아? 교육 혹은 채용이야. 그러니까 몇십만 개의 교육이란 이름의 인턴이겠지. 그 인턴이 열정페이 문제 아니에요? 이종벌도 또 그 문제 욕먹고 있더만. 응? 소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규직 직원이랑 똑같은 일 시켜먹고 30만 원만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소위 청년 일자리 빠빠빠빠 시사가 안 되신 거구나. 오늘 볼까? 산 이제 우리 제천에서 왔으니까 줘야죠. 눈 감고 있어. 자자. 아니야. 자자. 아니야. 59번 만났지. 자, 이렇게 좌회전 하자. 좌회전. 저죠. 네,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에게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 줄여진 노동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 대기업의 그 흉내내기는 중단하라. 그치? 응? 예. 우리 아이들에게, 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라 그럴까, 희망이 되는, 예, 자랑스러운 역사, 희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이종걸 새정년의 원내대표가 그 공지를 냈어요. 입법 보조원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내리면서 그 공지에 그 월급을 무급으로 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설마 이제 무급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서 무급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입법보조원이라는 게, 그치? 누구야? 저기 서진이가 보여요? 입법보조원이라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법보조원을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려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그치? 돈을 줘야죠. 그런데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것부터가, 예, 벌써 아주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아주 몹쓸 행동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걸 의원실에 어떤 해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 입법보조원을, 예,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런 공지를 내려서 가뜩이나 이 고생하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면 안 되겠지요? 응, 안 되겠지요? 응, 절대로 안 되죠? 응, 맞아요. 절대로 안 돼요. 예, 상주동에서 너냐 얘냐? 너냐 얘냐? 왜 전혀? 왜? 그래. 아니야. 아니 이게 너무나 네. 자, 여러분 오늘은 투톡으로 보내드린, 예, 오늘의 게스트, 예, 오늘의 게스트 우리 이서진 군과 보내드린 망치 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예, 현재 방송 시작한 지 48분 됐군요. 네, 오늘 뭐 얘기는 많이 했는데,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이, 이 줄거리가 맥이 안 맞고, 다 할 얘기는 많은데 말이에요. 그다음 또 있었어. 또 할 얘기, 하여튼 이종걸 의원의 이 무급 입법보조원 공지에 대해서 이종걸 의원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다른 의원실에서는 이와 비슷한 공지를 낸 적이 없는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학습 부담이 늘어나니 다양한 독립운동을 다루지 마라. 그게 뭐냐면, 우리 이번에 암살 봤잖아요. 암살에 나오는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던 독립운동 부대가 조선혁명군이라는 독립군 부대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내년에 역사교과서에서 조선혁명군을 빼라는, 암살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혁명군을 빼라는 지시가 내려졌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통탄할 일이죠, 그냥.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약산 김원봉 선생을 이 역사에서 이 조선혁명군의 기록을 지우고자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독립운동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루지 말라라고 국사편찬위에서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구를 저기 누구야 저기 이승만이는 건국의 아버지라고 떠받들고 막 추앙하면서 예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 떠받들고 추앙하면서 실제로 정말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록은 역사에서 지우려는 그런 만행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훈장도 못 받았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유가 뭐냐? 북한으로 월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원래 북한으로 월북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면 왜 북한으로 월북을 했느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월북한 이유가 며칠 전에 우리가 신문에서 같이 읽어봤지만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여운용 선생님이 김구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태화동에서 권총으로 암살을 당한단 말이야. 그런 걸 보고 이 김원봉 선생이 여기 그리고 이제 그 노덕술이라는 소위 일본 제국주의의 일본 여기 좀 차를 세우고 그냥 여기다 그러면 안 되죠. 찾아가.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였던 크게 볼 수 없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앞잡이였던 노덕술이 소위 이제 이 해방 공간에서 경찰이 돼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모욕 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뭐 좌경 아니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 여운형 선생님이 해화동에서 암살을 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그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대로 이 남쪽에 있으면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그래서 북한으로 월북한 거지 정말로 이념과 사상이 북한의 사회주의가 맞아서 갔던 사람이 아니었다. 예,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김연아 이야기. 김연아가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있는데 김연아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김연아랑 서지 듣고 뉴스 봤어? 연아 누나? 연아 이모? 연아 이모야. 연아 고모 아니고 연아 이모? 연아 이모를 박근혜 대통령이 막 손을 붙잡고 막 말을 걸고 그러려 그랬대. 근데 연아 이모가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꽉 잡아주질 않은 거야. 그랬더니만 그걸 종편에서 그거를 막 방송으로 집중 불가를 시켰다는 거야. 그러자 박근혜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어떻게 어른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비판을 했대. 욕먹을 게 누군데 너 진짜 우리 서진이만 없었으면 진짜 응?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뭐 손을 뿌리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박근혜가 막 열심히 잡으려고 그러는데 연하는 이제 손을 꼭 잡아주지 않고 그냥 손을 펴고 있었을 뿐이야. 그걸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금 공격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짜 그러면 안 되겠죠. 연하도 사람인데 연하 이모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치? 얼마나 속상했겠어. 이해가 되지? 근데 너는 왜 손 붙잡고 있어? 네 손을 왜 붙잡고 있어? 연하 이모가 속상했을 것 같아서 네 손을 네가 부여잡고 위로하는 중이야? 빠빠빠빠 그러면 안 된대잖아요. 아까부터 반복적으로 어떤 비판적인 상황이 나오면 빠빠빠라고 비판하고 있는 굉장히 아까부터 매우 이제 심각하고 나쁜 비판할 사항이 나오면 빠빠빠빠라고 지금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자 나 빠빠빠 그렇군요. 예. 이럴 때 문경에서 샀잖아. 좌우지간 그래서 네. 그쵸? 네, 우리 서진이가 지금 아주 흥분할 만한 상황이 왔을 때만 빠빠빠빠로 외치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좌우지간이 뭐라 그러나,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 정치인들이 스포츠인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박정희 때는 기밀 홍수환,
이런 스포츠 선수들을 막 국민 영웅으로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그들한테 막 격려하는, 막 직접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뉴스거리로 만들어서 어떤 그 스포츠 선수의 그 뭐라 그러나 성공이 대통령의 성공인 것처럼 그런 짓을 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잠깐만. 그 다음에는 뭐랬냐면 전두환 때, 전두환 때는 86년 아시안 게임의 그 스타들, 금메달리스트들에 대해서 언론이 완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걸로 그 임춘혜 선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달리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뭐 이관왕인가 땄었어. 이관왕인가 상관왕을 땄는데 그 임춘혜 선수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우유가 먹고 싶었다. 그런 뉴스를 매일매일 하면서 이 아시안 게임 이후에 그래서 임춘혜 선수한테 각 우유 회사들이 우유를 끊임없이 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임춘혜 선수가 가족의 전혀 후원을 받지 못하고 배고픔을 이기고 맹물만 마시고 달리기를 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그게 아니었다. 사실 그 임춘혜 선수의 부모님도 막 그 운동하는데 힘 딸린다고 보약도 지어 먹이고 좋다는 거 다 구해다 먹이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이 전두환 정부는 그런 스포츠 선수를 띄우고 그 스포츠 선수에게 관심을 갖는 이 어떤 그 미담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로 스포츠가 만들어지고 프로야구를 만들어서 지역별 대결 구도를 만들고 이게 이제 스포츠 선수를 정권이 자신의 인기몰이로 이용하는 그런 정책의 일부죠. 그러니까 3S 정책. 예. 그래서 그 3S 정책의 시초가 뭐냐?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셨죠?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걸 보면 거기 이제 황제가 나와서 그 검투사들 곳곳에 방해가 있지만 하던 말 마저 할게요. 검투사들이 나와서 이 그 서로 싸워서 죽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때 황제가 그럼 되겠어요, 그죠? 아우 빠빠빠 진짜 검투사건 나빴어. 빠빠빠 나빠요. 이 3S 정책 나빠요. 네, 우리 서진족 족장님께서 빠빠 나빠요. 3S 정책 나빠요. 네, 3S 정책은 나쁘다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 이 3S 정책이 그게 로마 시대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섹스와 스포츠와 그 다음에 스크린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 비판 의식을 딴 데로 돌리는 정책. 그게 이제 로마의 원형 경기장들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 극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황제가 그러잖아. 황제가 이렇게 딱 그 주먹을 들어. 그러면 이제 그 관중들이 쟤를 죽여라 다 하면 황제가 다 내리는 거야. 그럼 황제가 관중의 뜻에 따라서 그 검투사를 죽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막 그 관중들이 살리라고 그러면 황제가 또 싹 살리는 거야. 그러면 황제가 군중의 뜻에 따라 정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했던 그게 이 콜로세움의 비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뭐 우리 사회에 재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시대에 소위 각 나라의 이 독재자들. 그래서 옛날에 이 공산 독재자들이 공산주의 시대에 이 자본주의 진영의 군부 독재자나 또는 그 공산주의 진영의 독재자들은 이 스포츠 선수를 국가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냐면 옛날에 이제 구소련이나 구동독에서 여자 선수들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을 주사했던 거야. 남성 호르몬을 주사해서 막 근육을 남자처럼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자들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을 이 동유럽으로 다 휩쓸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독재자들이 그 금메달의 숫자가 마치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게 자기의 인기몰이인 것처럼 활용했던 그런 이해였단 말이죠. 그게 소위 박근혜가 김연아 손을 붙들고 추태를 부린 그런 배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3S 정책은 결국 국민이 깨어서 정권을 비판하고 올바로 이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 스포츠 선수들을 이용해서 정권이 자신에게 향할 비난을 물타기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의 어떤 역량을 자기가 인기를 가로채려고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한 이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달은 어렵겠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나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스포츠는, 보는 스포츠는 좋은 스포츠가 아니다. 스포츠는 하라고 있는 거지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스포츠나 이 검투사나 똑같은 겁니다.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자기가 할 때 의미 있는 거지, 그걸 구경하면서 팀별로 나눠서 응원만 하고, 자기네들이 응원한 팀이 졌을 때 막 훌리건처럼 변해갖고 막 지저분하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문화 시민의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 스포츠를 띄우려는 정치 권력의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고, 스포츠는 하는 거지 보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김연아, 박근혜 손 거부 논란에 네티즌이 당시의 정황 영상을 공개했다. 언론 정말로 한심하다. SNS는 언론이 정말 한심하다. 어쩌다 이런 기사까지. 그러니까 김연아가 실제로 뿌리치지도 않았는데 뿌리쳤다는 식으로, 그게 그 채널A인가 TV조선에서 그 뉴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박근혜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미워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고, 소위 노인 세대가 요즘 박근혜 정부로부터 막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 노인 세대를 이제 끌어내려는 그런 이제 잔꾀를 부리다가 걸린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진지하고 깊은 그리고 리얼한 시사 수다방을 해드리고 싶었으나, 지금 그거는 어렵겠다라는 우리 족장님의 지시사항, 우리 족장님께서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망치 할머니가 자꾸 방송을 하니까 못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부르시고 기합도 넣으시면서, 오늘은 망치부인 방송 최초 최연소 게스트 선우님이 동참하신 길위의 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 정도로만 방송하고요. 이 정도로만 방송하고, 이 내용은 재방송을 제가 집에 도착해서 해드릴 테니, 우리 여비고님 계십니까? 여비고님 계시면 이거 녹화를 떠서 저희 메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아 남친이 속 썩였거든요. 박 대통령 손 피하는 모습 영상을 멋대로 해서 누리꾼들 개콘으로 진출하는 채널A 꼬집어.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연아가 이제 손을 뿌리쳤다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해석을 또 한 거야. 해석을 해가지고 김연아가 남친이랑 헤어져서 뿌리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는 모양이야. 진짜 모독하네. 그래서 별명이 채널암이야. 북조선 TV 채널암, MB. 그렇게 욕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론이 언론답지 못하면 못할 소리가 있지. 국민한테 욕먹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요. 기가 막히죠? 자,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산만하게 보내드린 길이의 수다방이었습니다. 길이의 시사수다방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 내용 제가 이제 메일로 받아서 제가 집에 돌아가면 재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수다방 그만하고 우리 슈퍼 망치가 돌아왔다 해볼까요? 우리 선우님과 더불어서 동행기 예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늘 방송, 오늘 여기까지 일단 녹화해서 올릴게요. 그러니까 재방송 보시고 싶은 분들은
방송국으로 가셔서 예,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망치부인을 검색하시면 동영상이 쭉 뜹니다. 예, 모바일 동영상 망치부인을 검색하셔서 아프리카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기류에서 선은이과 보내드리는 특별 기류의 시사스타방이었습니다. 오늘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금요일날 봬요. 그리고 중간에 예능으로 킬게요.